1162년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인물인 태무진이 태어납니다. 태무진은 흩어져 있던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여 1206년 마침내 초원의 지배자인 징기스칸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호라즘 왕국, 탕구트, 금나라 등을 멸망시켰으나 끝내 중국 대륙을 정복하지 못하고 1227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 후 1279년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복하며 마침내 몽골 제국의 염원이던 중국 대륙 통일의 대업을 완수합니다. 쿠빌라이의 원나라는 역사상 최초 지폐인 송나라의 교자를 발전시켜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합니다. 1287년 쿠빌라이는 지원 통행보초라는 지폐를 발행해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유통시키면서 본격적인 지폐 시대를 열게 됩니다. 초기의 교초는 은 한 냥을 교초 10관으로 정해 유통시킨 은본위 태환화폐였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의 금본위 태환화폐였던 달러와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지폐 유통 시스템은 금화나 은화 등의 동전 주조 시스템에 비해서 주조 비용이 절약되면서 원나라 재정을 튼튼하게 했으며 활발한 상거래를 바탕으로 상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몽골의 침략에 무너지던 시기, 고려 역시 30년 가까운 몽골의 침략 앞에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태자는 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를 하기 위해 몽케 칸을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몽케 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차기 칸으로 유력했던 아리크 부케와 쿠빌라이 사이에서 고심하던 고려 태자는 쿠빌라이를 찾아가 항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가 이후 내전을 거쳐 칸에 오르기 때문에 이때 쿠빌라이를 찾아갔던 고려의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후 고려는 망하지는 않고 그래도 자주국으로서의 유상을 지키며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고려가 원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편입된 상황에서 원나라의 지폐인 교초가 고려에서 유통되었던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달러가 전 세계에서 유통되듯이 원나라의 교초 역시 고려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습니다. 고려는 조선과는 다르게 원래 무역으로 상당히 돈을 벌던 나라였습니다. 경란도에는 아랍 상인까지 와서 장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발행했던 동전 화폐들은 생각보다 활발히 유통되지 않았고 쌀과 포목 등의 물물 교환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나라의 지폐인 교초가 유통되자 고려는 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듯이 고려 역시 국가 재정의 상당량을 교초로 쌓아놓게 됩니다. 고려에게는 매우 아쉽게도 원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지폐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며 정부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교초 발행을 남발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액면가를 높인 교초를 다시 발행했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교초는 은과 교환할 수 없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으며 14세기 초 원나라의 화폐 시스템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럼 외환 보유고 마냥 교초를 쌓아놓고 있었던 고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고려 정부의 재정 역시 파탄이 나버리고 맙니다. 당시 고려의 지배층은 친원 성향의 권문 세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원의 교초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교초가 무너지면서 권문 세족과 왕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 조선의 건국 세력인 신진 사대부와 이성계의 동독 군벌이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왜구라는 존재 역시 이 교초 시스템이 붕괴되며 동아시아 무역 질서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탄생한 괴물이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서 탄생한 세력들인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를 침공해 고려의 국토를 수십 년 동안 유린합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무너진 권문세족과 왕실은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이성계의 동북 군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사다부는 화폐 시스템에 뿌리 깊은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고 결국 무역을 금지하고 농봉국가로 회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의 교초에 기대었다가 망해버린 고려와 권문세족은
과연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국제 정세의 어두웠던 점, 다른 하나는 바로 몰빵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야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것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지만 당시 권문세족은 이런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년 만년 갈 것 같던 원나라도 결국 부패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으며 이를 예의주시하며 사전에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외환인 교체에 대규모의 자금을 몰빵 투자하면서 국제 정세에 너무 어두웠습니다. 권문세족의 이런 실수는 더욱 복잡한 화폐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범하기 쉬운 실수이며 이 점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경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손쉽게 국제 정세와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B 스타뱅킹 앱을 실행해 주세요. 앱이 없는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회원이 아닌 분은 가입을 해주세요.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계좌 개설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알림 탭을 눌러주세요. 들어간 알림함에서 알림 설정을 누릅니다. 알림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 하단으로 쭉 내려서 밑에서 두 번째 투자 정보 알림을 누릅니다. 들어간 투자 정보 알림 창에서 마지막 환율 정보 알림을 활성화해 줍니다. 환율 정보 알림은 한 주간 환율 동향 및 정보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시장 리포트, 부동산 정보, 재테크 세무 정보 등의 알림 역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모두 알림 설정을 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정보 알림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리포트가 발행됐을 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오게 됩니다. 도착한 알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알림은 10월 둘째 주의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10월 셋째 주의 환율 전망에 관한 리포트였습니다. 알림은 간단하게 정세를 요약해서 알려주며 글을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유튜브 해설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항목은 바로 이 FX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외환시장의 전문가들이 한 주간의 상황을 요약한 후 다음 주에 외환시장의 전망을 상세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핫 이슈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을 보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한은의 금리 동결 등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의 굵직굵직한 이슈들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화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보기 쉽게 요약해 제시해 줍니다. 요즘 엔화 환율의 하락으로 일본 ETF 투자, 엔화 직접 투자 등 외환 투자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환 투자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한 분들은 이 리포트를 활용해 자신만의 관점을 키워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점을 키워가며 내 관점을 합리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소액으로 천천히 투자를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 시에는 권문세족처럼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외환 투자 종목을 다양하게 나누고 분할 진입으로 자금 투입 시점 또한 장기간으로 나눠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가며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고려가 망한 진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성계는 용비 어천과 에서처럼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 필연적으로 왕이 된 인물이 아닙니다. 원나라에 몰빵 투자한 권문세족이 경제적으로 망해가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잘 잡고 권력을 낚아챈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문세족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갖고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부를 위한 첫걸음으로 내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KB 스타뱅킹의 환율 정보 알림 서비스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환율 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어려운 경제 공부를 쉽고 편하게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